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 태산입니다. 지난 회에서 성간박년이 니콜라 테슬라의 영적 소망을 받아들여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차원의 생명들은 인류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회 나눠서 공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는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FBI 기밀문서의 해제로 니콜라 테슬라가 마침내 대중의 눈에 띄었습니다. 기밀문서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신과 가까운 그가 인간을 위해 헌신한 삶과 모든 활동을 철저히 폐기하라는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의 수십 개국의 사람들은 근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하고 불가사의하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40이 넘은 니콜라 테슬라의 삶은 매우 생소합니다. 사실 니콜라 테슬라는 39세의 나이에 이미 기존의 과학 이론을 해독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론파 과학계가 그가 장악한 과학기술과 이론에 크게 뒤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련 없이 과학계를 떠났기 때문에 더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니콜라 테슬라에게 각종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를 표현하는 주요 별칭은 교류전기의 아버지, 무전기의 아버지, 자유에너지의 아버지 등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아마추어 칭호는 시인, 철학자, 음악 감상가, 비둘기 전문가, 언어학자, 배다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그는 8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하고 최소 11가지 종류의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적어도 6개의 언어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은 가정용 교류전기, 무선 시스템,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자기폭탄, 스텔스 항공기, 레이더 시스템, 우주왕 복선 통신 시스템, 대륙간 미사일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 시스템, 항공우주 로봇, 심해 로봇, 달 착륙, 화성 착륙, 중력문 비행 접시 소환 시스템 등등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일과 종식일, 그리고 발발 지점과 종식 지점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일과 종식일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1912년 모건이 만든 초호화력 액선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전 니콜라 테슬라는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모건이 타이타닉호에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도중에 침몰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모든 사람과 예언을 공유하려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깨달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언을 들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모건이 그토록 원하던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를 포기한 것은 니콜라 테슬라의 예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니콜라 테슬라가 예언한 대로 도중에 침몰했습니다. 1884년 니콜라 테슬라는 전 고용주의 추천서를 가지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아 에디슨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885년 에디슨은 니콜라 테슬라가 모터와 발전기를 개선하면 거액 $50,00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 테슬라가 설계를 완료했을 때 에디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니콜라 테슬라를 애써 숨긴 덕분에 에디슨은 대대로 널리 알려진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말년에 니콜라 테슬라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신문 등에 니콜라 테슬라를 일찍이 존경하지 않았던 것을 참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말년에 모건을 구한 것처럼 부자를 무려 30여 명이나 구했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니콜라 테슬라가 인류 역사상 불안통의 신통을 펼친 유일한 현자이거나 적어도 법안통의 신통력을 가진 현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의 하나의 법칙 3의 설명을 기억해보면 니콜라 테슬라의 놀라운 예언 능력은 실제로 신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을 아셨을 겁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지구로 돌아올 때 몸은 전생의 몸과 비슷하고 재능과 습관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과학자는 모두 결혼한 적이 없는 수도사이며 그중 한 명이 니콜라 테슬라이고 다른 두 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뉴턴입니다. 다빈치와 니콜라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인류 역사상 인정받는 천재로 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니콜라 테슬라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환생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한 젊은 미국인이 테슬라의 재탄생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니콜라 테슬라의 환생이라는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큰 소리쳤을까요? 저자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4차원 지구 초저주파 음양공진도를 완성한 젊은 미국 과학자 알렉산더 퍼트니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니콜라 테슬라가 구형 파장을 연구한 데 이어 유일하게 파상공진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퍼트니는 마야 성지, 앙코르와트 등지에 많은 2차 공진센터가 있음을 발견하고 증명했으며 이 정확한 구형 주파장 공진 다이어그램의 형식은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전자, 원자, 행성, 항성, 은하에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세 사람의 상호 연관성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비트루비우스인이라고도 하는 인체 비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드의 황금 분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 동심원에 부합합니다. 테슬라의 전자주파에 의해 생성된 구형 번개 실험에서 황금 분할비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퍼트니의 구형 비선형 정상파 자기공명이론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의 동심원이 반영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니콜라 테슬라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많은 기계 발명품을 발명했고 동물 애호가였으며 말년에는 채식주의자였으며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귀족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테슬라는 머릿속으로 발명,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가 했던 말과 대조하면 테슬라의 머릿속에서 발명품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모두 신의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1899년에) 콜로라도 분수실험실에서 니콜라 테슬라는 지구의 초저주파 이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대한 이론은 니콜라 테슬라가 사망한 지 35년이 지난 1978년에야 공개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1978년 2월 11일 알렉산더 퍼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크로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1993년은 니콜라 테슬라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수력발전 시스템을 설계 제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같은 해 퍼트니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력발전 시스템과 니콜라 테슬라의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2000년 퍼트니는 보스턴 대학에서 조각과 종교로 두 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퍼트니는 아타카마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산스크리트식 명상을 좋아했던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전생을 조금씩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퍼트니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 갑자기 통일장이론 연구에 뛰어들었고 몇 달 만에 전 지구적 4차원 자기공진도를 기적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이 또한 이론은 모든 고대문명유적 성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퍼트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토착 문명은 초저주파, 정상파가 집중된 지역을 성지로 삼아 문명의 번영과 각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상대적으로 심오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각성과 관련 있는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2008년 퍼트니는 네바다에 있는 리노 심령연구소에서 인체 형광에너지 실험을 받았습니다. 실험 결과 그의 전생 경험이 실제로 니콜라 테슬라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